불법적인 넥라인으로 인해 1만 달러의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거나 너무 과감한 복장으로 논란이 된 프로 여자 골퍼들까지 드레스 코드 규정을 어겨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은 여자 골퍼 10명을 소개합니다. 그녀가 코스에 들어설 때마다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스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스윙은 최고 수준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날카로웠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이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복장, 자신감, 그리고 외모까지. 골프 다이제스트는 한때 나탈리 굴비스가 LPGA 대회에서 입었던 거의 모든 옷이 대부분의 골프 클럽 드레스 코드에 어긋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주 자신의 아디다스 의류 라인의 지원을 받으며 그 옷을 당당히 입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골프계는 둘로 갈라지기에 충분했습니다. 보수적인 이들은 스포츠가 모욕당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팬들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무언가를 봤습니다. 하지만 2004년 여름 상황은 진짜로 달라졌습니다. 바로 미국 여자 오픈 직전이었습니다. 굴비스는 2005년 수영복 달력을 공개했는데 이는 골프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 중 하나와 완벽하게 시기를 맞춘 것이었습니다. USGA는 이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해당 달력이 대회 공식 상품 텐트에서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며 이 환경에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LPGA가 공개적으로 달력 출시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굴비스 본인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를 통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전체 달력에서 실제 수영복 사진은 4장 정도밖에 없어서 꽤 순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말 그녀는 남성 잡지 FHM에 등장했고 이는 골프계의 보수적인 일부에서 또 한 번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수영복 특집에서 바디 페인팅만 입고 촬영에 임했는데 이 촬영은 12시간이 걸렸고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LPGA는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은퇴할 때 굴비스는 모든 논란에 대해 한 번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여성 운동선수가 매력적이면서도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나고 동시에 치열하게 경쟁할 수 없다는 생각을 결코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그녀 역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골프 선수들에게는 스폰서십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이를 얻습니다. 한편 안나 로스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했고 그로 인해 전통주의자들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녀는 LPGA 투어에 골프계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샤넬과 에스카다의 런웨이를 누볐던 전직 모델이자 진정한 프로골퍼로 변신한 그녀는 한 세계를 떠나 다른 세계에 맞추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녀의 의상은 그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이미 스포츠웨어에서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유명한 스웨덴 패션 하우스 제이 린드버그와 함께 컬렉션을 공동 디자인하기도 했고 런웨이 쇼와 패션 잡지에서 직접 영감을 끌어왔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세련되고 몸에 딱 맞으며 대담했습니다. 흐르는 듯한 스커트, 오버사이즈 바이저, 독특한 컷들, 수십 년을 프라이빗 클럽에서 보낸 사람들에 따르면 그런 것들은 골프장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골프 다이제스트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수년간 중얼거려온 사실, 즉 로슨과 같은 의상은 실제로 이 대회들을 개최하는 거의 모든 전통적인 프라이빗 클럽의 복장 규정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PGA 자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지만 클럽들, 순수주의자들, 칼럼니스트들은 할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투어 상금 순위 104위에 불과했지만 이미 고데디 광고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고데디는 도발적이고 직설적인 캠페인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한 곳이었죠. 동시에 그녀는 골프 다이제스트의 영상 시리즈 골프의 가장 섹시한 샷에도 등장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완전히 흥분했습니다. ESPN은 E60 전체 프로필을 방영하며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이미지가 실력을 앞서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문제였을까요? 로슨의 대답은 대체로 아니오였습니다. 하이패션이 골프장에 어울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스포츠계의 문지기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쨌든 매주 계속 등장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싫어하는 옷차림을 입고 말이죠. 다음 이야기입니다. 2017년 초 이 소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챔피언스 대회에 컬러가 없는 나이키 레이서백 탑과 스커트를 입고
코스에 등장했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을 진심으로 불편하게 만들 만큼 짧았습니다. 골프 다이제스트는 그녀를 칭찬하는 기사를 내보냈고 실제로 운동선수처럼 보이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컨트리클럽 오찬에 참석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같은 주에 CBC 뉴스의 한 조사는 조용히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셸 위의 복장은 LPGA 투어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이었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대부분의 최고급 프라이빗 골프장에서는 입구에서 제지당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주요 투어 프로 선수였지만 자신의 이벤트를 개최하는 코스의 절반에서는 캐주얼 라운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긴장감은 한동안 쌓여오고 있었습니다. LPGA는 기술적으로는 칼라 없는 상의와 짧은 치마를 허용했지만 충분히 많은 회원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2일 중요라고 표시된 이메일이 모든 LPGA 선수의 메일함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었습니다.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칼라 없는 레이서백, 레깅스 금지. 치마는 항상 엉덩이 부분을 가려야 했고 몸을 숙였을 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규정 위반 시 $1,000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알고 보니 미셸 위의 나이키 의상이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 5개월 동안 잘 버텼습니다. 그러다 12월 그녀는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크롭탑 짧은 나이키 치마 그리고 푹신한 강아지와 함께였습니다. 캡션에는 비시즌 비콜 복장 규정 벌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크롭탑 드롭탑. 그 메시지는 누구도 놓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야기는 더 추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021년 루디 줄리아니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2014년 자선 행사에서 위와 골프를 쳤던 일화를 저속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작가들이 그녀가 퍼팅할 때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암시했습니다. 위는 그날 64타를 쳐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대화는 다음에 나올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LPGA의 2017년 복장 규정은 철저했고 대문자로 묶인 매듭, 구체적인 치수, $1,000의 벌금까지 있었습니다. 그 규정은 목선, 치마 길이, 레이서백, 레깅스, 조커 팬츠까지 모두 포함했습니다. 그 규정을 만든 사람은 분명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가리나 필라의 셔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새 규정이 발표된 시기 즈음에 게재된 거라고고 F컴의 칼럼에서는 필라가 관대하게 봐도 S 사이즈인 상의를 입는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둘레는 L 사이즈였습니다. 그 논평은 악의적이고 성차별적인 경계에 있었지만 의도치 않게 LPGA 본부가 해결 방법을 전혀 모르는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깊게 파인 목선을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칼라가 없는 레이서백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치마 길이를 잴 수도 있죠. 하지만 옷의 타이트함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셔츠가 언제부터 너무 낀다고 볼까요? 공식 기준은 뭘까요?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커미셔너 사무실의 누구도 핀치 테스트를 하거나 곡선에 대한 수학적 비율을 정의하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드레스 코드 논란 내내 필라의 이름은 배경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규정 제정자들이 메울 수 없는 규정의 빈틈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규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길 만한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에겐 정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명은 참 묘하죠. 규정의 맹점을 집행기관에 깨우쳐주고 그 맹점을 메울 방법조차 모르게 했으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녀가 처음부터 논란을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페이지 스피리낙이 골프를 배울 당시 제대로 된 골프복을 살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진 옷을 입었죠. 레깅스, 민소매 상의, 그리고 체조 선수 시절 입던 운동복이었죠. 그녀는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경쟁적인 체조 선수였고 레오타드를 입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비슷한 옷을 입고 골프장에 나타나는 건 그녀에겐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분명 전쟁을 선포하는 듯 보였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녀가 2016년에 LPGA 투어 예선에 도전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녀는 LPGA 규정의 적용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도 2017년 LPGA가 복장 규정을 업데이트했을 때 페이지 스피리낙의 이름이 논란의 중심에 오르내린 것은 더욱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규정을 만든 것도 아니었고 투어에 참가한 적도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견이 있었고 그것을 포춘지에 기고했습니다. 그녀는 복장 규정이 여성 비하의 한 형태라고 비판했고
깊게 파인 네크라인 금지가 곡선미가 있는 여성들에게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LPGA가 여자 골프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칼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그녀는 아이보리색 크롭탑과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골프장에서 릴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에는 "여기엔 복장 규정이 있어요" 라는 문구와 함께 재미있는 밈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인스타그램 사진에선 몸에 붙는 백리스 원피스를 입었는데 이 역시 또 한 번 공분을 샀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사람들이 이 옷에 정말 화냈거든요. 웃긴 건 전 이게 가장 보수적인 편이라 생각했죠." 그녀는 또 반대로 자신의 이론을 시험해보기 위해 폴로 셔츠와 긴 반바지를 입고 경기에 나섰고 결과를 주저없이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형편없이 쳤어요. 다음으로 심판이 찰리 허를 따로 불러 그녀의 복장이 부적절하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투어에 등장한 순간부터 그녀의 복장은 어떤 부류의 골프 팬들에게 은근한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선정적인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완전히 다른 스포츠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밝은 색상, 주름치마, 몸에 딱 맞는 디자인. 지난 40년 동안 카키 바지를 입어온 사람들에 따르면 골프장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될 커다란 스크런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자신이 스포티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고 싶고 내 몸매를 돋보이게 해주는 옷을 원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그다지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골프에선 그 정도로도 충분히 주목받았습니다. 2017년 LPGA 복장 규정 발표 당시 헐은 가장 먼저 공개 의견을 냈습니다. 그녀는 금지 품목인 깊은 네크라인, 레깅스, 짧은 치마가 본인 스타일은 아니라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했지만 규정 자체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해 오픈 대회에서 트레이닝복 바지와 하이탑 운동화를 신은 제이슨 데이를 예로 들며 바로 그런 스타일이야말로 젊은 세대를 골프에 끌어들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골프가 더 독창적이고 역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업계도 그녀의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초 헐은 이전 의류 계약을 종료하고 골프 패션의 답답함과 전통적인 요소를 거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말본 골프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티븐 말본 본인은 투어 대회에서 구찌 선글라스와 컷오프 데님을 입은 그녀를 처음 봤다고 말하며 그녀가 자신이 열심히 가꾼 몸을 자신있게 드러내는 사람임이 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헐이 이 계약에 대해 내린 평가는 더 단순했습니다. 말본은 전형적인 골프 브랜드가 아니었고 바로 그 점이 그녀가 이 브랜드에 끌린 이유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라커룸에서 받은 곱지 않은 시선에서 시작됐습니다. 2010년경 산드라 갈은 캐주얼 라운드를 위해 팜스프링스 컨트리 클럽에 나타났습니다. 한 여성이 그녀의 반바지를 보고 노골적으로 못마땅해하며 곧장 그녀를 신고하러 갔습니다. 다른 옷을 갈아입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LPGA 대회에서는 아무 문제 없던 그 반바지가 유료 손님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복장 규정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 규칙은 아무도 TV로 지켜보지 않을 때만 그녀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이중 잣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키가 거의 180cm에 달하고 늘 주목받는 다리를 가진 갈은 짧은 치마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골프 다이제스트는 미셸 위, 폴라 크리머와 함께 갈을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선수로 지목하며 이들의 복장이 LPGA 관계자들을 은근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녀가 실제로 규정집에서 금지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규정집을 무력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몸이었습니다. 2017년 드레스 코드가 미국 여자 오픈 이후 발표되었을 때 가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인터뷰에서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동의한 건 노출 심한 상의 금지뿐이었죠. 그마저도 실제로는 문제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짧은 치마는 수십 년간 테니스 표준이었지만 스포츠 신뢰성을 해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이서백 스타일은 멋져 보였습니다. 여성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답게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골프를 하고 선수들이 스스로 옷을 입도록 믿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몇 년간 렉시 톰슨의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논란의 중심에선 바로 그 운동 스타일을 똑똑히 봤을 것입니다. 짧고 구조적인 스커트,
몸에 딱 맞는 레이서백 탑, 테니스 코트와 페어웨이 모두에 어울릴 법한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옷을 멋지게 소화했고 늘 그런 스타일을 입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2017년 규정에 대한 톰슨의 공식적인 반응은 처음에는 꽤 신중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그 이메일이 느닷없이 왔다고 말했고 칼라가 달린 레이서백 셔츠 몇 벌은 여전히 규정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인정했으며 투어는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로스포츠, 프로페셔널한 이미지,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2016년 레드불 촬영에서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촬영한 것으로 1900년대 초 여성 골프 복장, 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 두꺼운 블레이저, 밀짚 모자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LPGA 복장 규정 준수 의상 준비 완료라는 캡션과 함께 사진을 올렸고 그 뒤에는 웃는 이모지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Throwback, Thursday, Kidding, Funny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joke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로 그 규정에 대한 유쾌한 반격이었습니다. 톰슨은 나중에 그 옷을 입고 어떻게 경기를 해야 할지 정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촬영 당시 그녀는 두 겹의 옷에 재킷까지 입어 백스윙이 제한됐죠.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규정은 유지됐지만 렉시 톰슨은 이 스포츠가 선수들에게 어떤 복장을 요구하려 했는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녀는 피트니스 밴에서 운동을 막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커미셔너가 문 앞에 나타나 몇 분 시간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크리스 제더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타입이 아니었으니까요. 동료들과도 투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논란이 따라다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때는 1995년 당시 LPGA 커미셔너였던 찰리 미첨이 편지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펠레터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수도 받고 싶지 않은 종류의 편지였죠. 모든 편지에는 똑같은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만은 채더가 US 여자 오픈에서 입은 짧은 반바지에 관한 것이었죠. 여자 오픈 대회에서 그 반바지는 너무 짧고 부적절하다는 거였죠. 일부는 그녀의 반바지가 일반 골프장 드레스 코드도 통과 못할 거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나요? 미첨은 웃으며 아니라고 했죠. 그는 일부 팬들이 반응하는 걸 그녀가 알길 바랐을 뿐입니다. 벌금이나 공식적인 경고는 없었지만 그 일은 그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LPGA가 2017년 대대적인 복장 규정 개정을 발표했을 때 체더는 1995년 그 순간에 대해 공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수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기준선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76년 LPGA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상금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 여자 오픈 우승자는 그 해에 겨우 $9,000 조금 넘는 상금을 받았지만 남자 우승자는 $42,000를 챙겼습니다. 커미셔너 레이 볼프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주의 2승 챔피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를 멈춰서게 할 미모의 잔 스티븐슨에게 볼프는 새로운 LPGA의 얼굴이 되어달라 제안했습니다. 스티븐슨은 동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977년 스포츠 매거진의 섹스와 스포츠 특집호 표지 촬영이었습니다. 촬영 도중 그녀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고 브래지어를 풀고 리넨 셔츠를 걸친 뒤 허리에서 묶은 채 다음 옷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진 작가는 몇 장만 빠르게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잡지 표지에 실린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논란은 전통적인 마케팅이 수년 동안 해내지 못한 LPGA의 인지도를 단 일주일 만에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1년에는 LPGA의 공식 간행물인 페어웨이 매거진이 빅토리아 시대 의상을 입은 4명의 선수가 등장하는 패션 화보를 실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드레스는 엉덩이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동료 프로 선수인 제인 블레이락은 마이애미 헤럴드의 칼럼을 기고하며 그 이미지를 준 포르노적이라고 비난했고 LPGA는 섹스가 아니라 골프를 홍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이 찾아왔습니다. 덜롭이 그녀에게 달력 촬영을 제안했고 그녀는 완전한 골프 복장으로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 그녀는 대부분의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7장의 사진 중 2장에서는 그녀가 완전히 나체였습니다. 전략적으로 배치된 골프공으로만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 달력은 거의 25만 부가 팔렸습니다. 컨트리 클럽들은 처음에는 이 달력을 비치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이후 회원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자 더 많은 재고를 요청하며 다시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녀는 처음 골프장에 찢어진 반스 신발, 티셔츠, 그리고 레깅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컨트리 클럽의 복장 규정에는 전혀 맞지 않았지만 아직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골프 미디어가 끊임없이 다뤘던 의상 사고들이 있기 전이었죠. 그레이스 체리스는 인플루언서 수준에서 골프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팬층을 쌓았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의상을 입고 골프장에 나타나 모든 스윙을 영상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몸에 딱 붙는 흰색 크롭탑, 분홍색 미니스커트, 그리고 버팔로 리지 같은 골프장에서 비 오는 날 브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젖은 상태에서 입은 깊게 파인 빨간색 상의는 댓글에서 팬들이 도대체 왜 브라를 입었냐고 묻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골프계 전체를 뒤흔든 진짜 순간은 2024년 로열 트론에서 열린 오픈 대회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여행 전체를 기록했지만 한 장의 사진이 모든 이들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파란색 지퍼 재킷을 풀어헤치고 끈이 빠진 듯한 노출이 심한 크롭탑을 입은 채였습니다. 복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옷차림 사고였는지 아니면 매우 의도적인 콘텐츠 연출이었는지는 아무도 진지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그녀가 그 후에 한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트 클럽과 메이저 대회를 방문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기존의 틀을 벗어나 행동하고 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고, 이어서 멈출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스포츠에 대한 무례로 비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새로운 사람들을 골프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주의자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이얼즈 골프라는 자신의 의류 브랜드를 론칭했는데, 카리스 본인에 따르면 골프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은 골퍼들을 위해 디자인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의류는 그녀가 평소 필드에서 입는 옷보다 확연히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